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임입니다. 자, 요즘 아주 핫한 역사 영화가 있었죠. 예, 그렇죠. 우리 단종과 관련된 왕과 사는 남자. 다들 보셨나요? 어,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간고사도 쳐야 되니까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용암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이 또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갑니다. 새벽 1시에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과서가 156쪽이 있어요. 156쪽을 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왕조 계보가 나옵니다. 왕조 계보.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왕들이 이렇게 다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왕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만 본다고 해서 다 만점을 맞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고구려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구려 세운 누가 있죠? 고구려 세운? 예, 덕명왕이죠. 고구려 세운 덕명왕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사실 본명이 뭐죠? 예, 주몽이죠. 주몽. 사실 이 주몽이란 사람도 어디 출신이죠? 그렇죠. 바로 부여의 왕자였죠. 그래서 부여 출신의 주몽이 이렇게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동명왕이 이제 나라 세웠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근데 뭐 유리왕, 대무신왕, 민중왕, 모본왕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왕이 누가 있었죠? 바로 태조왕이 있었죠. 태조왕의 업적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가 있었죠? 바로 저 옥저, 여러 나라였던 그 왕이 없었던 옥저를 복속을 했죠. 그리고 영토 확대. 특히 그 고조선이 망하고 들어선 그 한 군현을 공격해가지고 영토를 좀 확대해 나갔다. 그래서 이 왕 즉위 연도도 보시면 정말로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정말 이 기록상으로는 정말 오랫동안 왕을 했고, 그래서 특별히 태조, 거의 뭐 나라의 시조급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칭호죠. 그래서 태조왕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한 2세기 정도 되겠죠. 1세기 후반, 2세기 전반 이렇게 장식을 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저 한검이나 배우게 되면 고국천왕 얘기도 종종 나올 것 같고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이 14번,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죠? 157쪽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바로 미천왕이 나오고 그 뒤에 고국원왕이 나옵니다. 고국원왕 지금 이 연도가 몇 세기인가요? 4세기죠. 4세기 하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어느 나라의 전성기였죠? 그렇죠. 백제의 전성기였습니다. 특히 백제의 전성기 때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렇죠.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 하필 백제가 잘 나갈 때의 고구려의 임금이 고국 원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국 원왕은 안타깝게 이 근초고 왕이 이끄는 백제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당하게 된다? 전사하죠, 전사. 어디에서 전사한다? 평양. 아직 고구려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고구려에서 중시하고 있던 도시였던 이 평양성이 백제 근초고왕한테 함락되면서 그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마저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4세기는 고구려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이제 스타트를 끄는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죠. 소수림 왕. 소수림 왕은 너무 중요하죠. 어떤 업적이 있었죠? 한번 말해봅시다.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죠. 바로 뭘 수용했더라? 불교. 불교를 수용했죠.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이라는 것은 삼국이 공통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갈 때 다 실시하는 그러한 이제 체제 정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태학이라는 학교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 본문에는 아직 등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한능검 자격증이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나오는 학교 이름이 태학이라고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소수림왕 다음이 바로 광개토왕이 아니고 고국 양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5세기를 연 왕이 광개토왕과 장수왕이죠. 5세기죠, 5세기. 사실상 5세기 전반을 장악한, 전후반 거의 다 휩쓴 이 두 왕이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특히 광개토왕은 누구부터 공격을 할까요? 백제도 공격하고, 백제 공격하죠. 그리고 신라를 지원합니다. 신라를 지원. 왜냐하면 그 신라에 쳐들어온 어느 나라 군대를 진압을 했을까요? 바로 왜군. 격퇴를 한 것이죠. 근데 공짜로 이렇게 신라를 도와줬을까요? 아니었겠죠. 바로 신라를 엄청 그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신라를 지원하는 김에 어디까지 쳐들어갔다? 그렇죠. 바로 가야까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격으로 인해서 가야 연맹 중에 어떤 가야가 힘이 약해졌죠? 바로 금관 가야가 힘이 약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광개토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는 이제 쇠퇴하고 그 후기 가야로서 이제 누가 등장하죠? 대가야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죠. 장수왕은 그야말로 무슨 정책을 피더라? 남진 정책을 핍니다. 광개토왕은 물론 이제 백제를 공격하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북쪽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북쪽을 많이 신경 쓴 반면 장수왕은 진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백제를 더 쳐들어가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평양 천도가 되겠죠. 평양 천도가 되겠고, 그리고 이 남진 정책 결과 성공적으로 이제 백제의 수도를 아예 함락을 시키죠. 그 백제 수도가 어디였죠? 한성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한성을 드디어 함락하기에 이릅니다. 제대로 이제 이 고국 원앙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죠. 하게 되고 어디까지 갔다? 충청도까지 갑니다. 충청도. 그래서 그 충청도까지 간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 있죠. 그 충청도의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주 고구려비를 세움으로써 자기들이 충청도 그 충주의 그 한강의 상류가 있거든요. 그 한강 상류까지 쳐들어갔다라는 것을 진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털린 백제는 이제 누구랑 손잡죠? 바로 신라랑 이제 손을 잡고 나제 동맹 이렇게 맺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역사는 장수왕 이후로는 이제 좀 흔들립니다. 6세기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라의 전성기가 맞이하게 되고 그 신라에 의해서 특히 그 신라 진흥왕 때 한강 유역도 다시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중국 대륙에서 이제 난리가 벌어지죠. 중국이 어떤 나라로 통일되냐? 수나라로 통일되거든요. 그 수나라를 물리쳤을 때가 이 영양왕 때입니다. 영양왕 때. 왕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이 살수대첩이 612년이거든요. 이 언저리 때 7세기 초반에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수나라 대군을 113만 대군을 물리쳤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어떤 나라가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죠. 그 당나라 그 무시무시한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안시성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죠. 그렇지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시성에서 정말 안시성 씻을 틈이 없이 이렇게 싸워서 결국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죠. 이때가 645년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는 이때 다시 물러나서 결국 신라랑 손을 잡고 나중에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유튜브로 보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렇게 말없이 ASMR로 넘겨보겠습니다. 으흠, 으흠. 넘어가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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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멸망.